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 두 사람 삼전닉스 두 재벌 대기업 회장에게 유연하세요. 허리를 굽혔는데 정말 그야말로 90도 각도로 예,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폴더 인사를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핫한 두 기업 아닙니까? 정말 핫한 두 기업인데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 대규모로 투자를 장기간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이 서약식을 한 셈이고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저는 그렇게 기업인들에게 감사 마음을 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금 한 10년 동안 뭐 1,000조, 2,000조를 계속해서 이제 투입하는 프로젝트라는 거고 호남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충청 강원 쪽에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영남 쪽에는 피지컬 AI 이렇게 세 개 축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신성장 동력 국가 먹거리 사업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야. 일단 돈이 계산이 안 돼. 4,755조. 네. 어제 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얼마인지 4,000조예요? 숫자 다 4,755조. 그러니까 10년간 투자되는 금액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 예산이 720조니까 정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이제 10년간 AI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왜 호남만 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땅값이 싸다.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쌉니다. 영남이나 충청도 땅이 비싸요. 그리고 마치 무슨 큰 걸 베푼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업들의 판단 속에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호남의 땅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 거다.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냐. 그런 식이면 윤석열 때 좀 잘하지 그랬냐. 열심히 좀 하지 그랬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우리한테 안 오면 외국으로 간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팹으로 가는 걸 훨씬 더 원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도록 하는 거다. 정쟁 위한 메시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딱 인상적이던데 과거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뭐 대규모 수출을 한다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기업인들 없이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기업인들 앞에서 이제 폴더 인사 그 장면에 약간 저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좀 뭐 반기업적이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게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정권보다도 반기업적이었었던 정권은 과거 보수 정권들이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과거 미르재단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게 무식한 소리도 막 하던데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돈을 뜯어가지고 정권과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보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기업이 본인들의 부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 과정을 정부가 좀 서포트하는 과정인 겁니다. 일단 그 하나가 포인트가 좀 눈에 좀 띄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호남기 영남기를 떠나서 대통령 입에서 재생에너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리백. 예,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력과 용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원전을 갖다 때려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뭐 비판도 과거에 많았었고 특히 이제 환경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이 경제 발전의 계획과 이 재생에너지 같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게 서로 이제 그 부딪히는 지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어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좀 묘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도 되게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뭉클했냐면 일단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호남이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80년 전남도청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최적화된 도시이고 그리고 광주는 광주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광주 사람들 좀 참자. 일단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다리자. 1894년 동학혁명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강훈식 실장 얘기하는데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싸다. 저개발인 거예요. 저개발인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 왜냐하면 풍력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력, 태양광 다 쓸 수 있죠. 그 광활한 토지 저개발이 돼서 땅도 싸니까 들어가기가 기업들이 선택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외국에 더 싼 땅을 찾아서 갈 텐데 전남이 이게 싸다.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왜 구미로 안 땡겨오냐. 구미시장이 막 그 김부겸 전 총리한테 당신 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호남 땡겨라. 그리고 저는 이 가운데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경북 지역 그렇게 발전했었는데 이번에 호남 차례 아니냐라고 할 말을 하는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신다라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은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에 좀 정착해라 이런 걸로 주로 많이들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일자리를 가서 심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호남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많이 발전이 될 거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것이 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게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 지역 그렇죠.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지방선거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수도권에 몰려서 이렇게 바글바글 살고 있으면서 집값 때문에 힘들고 교육 문제로 힘들고 맞아요. 이게 다 사실은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정규직 잡을 가지려고 하면 서울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서울에서 인서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옥철을 타고 이렇게 집값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가 균형 발전이 되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러면 경북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거고 호남이 같이 발전하면 우리가 과제를 다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선거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또 이거 왜 구미로 안 땡겨가고 네. 이제 와서 그 한두 달 만에 맞아요. 싹 바꿔가지고 예.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시나.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가 너무 현명해졌어요. 그래서 콩할 만한 거라도 그러니까 그 지역주의에 기대서 한 얘기 아니에요. 유승민 전 의원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 공격을 하던데 아무것도 설득력이 없게 들리는 것은 뭔가 좀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안 줘? 왜 차별해? 근데 그분이 또 대구 출신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출신 지역을 넘어서 전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최적지가 어디냐, 어디다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일중심적 사고를 해야지. 야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는 거야? 정말 딱 지역구 국회의원식 사고. 야 이래가지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 기자로 있으면서 최근에 딱 한 번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쟤네가 좀 달라졌네 이런 걸 제가 느꼈었던 게 20대 대선이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던 그 시대. 그 당시 이제 당 대표가 이준석 씨였는데 맞아요. 이준석 씨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내려갔던 곳이 광주였습니다. 맞아요. 그죠?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 전남의 발전, 광주 전남 지역을 개발하는 앞장서겠다고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그러면서 청사진을 쭉 발표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광주에 무슨 복합 쇼핑몰을 만드네, 무슨 친환경 에너지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했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네. 그때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이 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런 결정이 나오면 본인들이 그냥 환영해야죠. 이 경상도 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아.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들이 과거에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환영을 하면서 지금 이런 걸 이끌어내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낸 정권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롭고요. 본인들은 그럼 앞으로는 선거 때 호남에서 정치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 이준석 의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호남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숭고한 거고, 맞아, 민주당이 이제 호남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이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저는 큰 틀에서의 조금 폭이 넓은 그런 정치를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너무 현명하게 막 콩알만한 거 가지고 뭐 싸우고 감내라 배내라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